내란 특검은 오히려 속도를 더 내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추가 기소를 했습니다. 공소를 유지하겠다는 의미인데 여권에서는 또 보석 거부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의구심을 나타냈었죠.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12월 1일 또는 2일 밤에 네. 우리 장관께서 제 관저에 네. 그걸 가지고 오신 거로 기억이 됩니다. 네. 어쨌든 이거는 실현 가능성, 집행 가능성이 없는데 상징성이 있으니까 놔둡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로 기억이 되고 예. 그 상황은 기억하고 예, 계십니까? 기억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보석을 거부했잖아요. 네. 그게 못마땅하다고 그 6개월 만료되면 석방 조건 없는 석방이 네네네. 났다. 이것은 증거인멸을 하겠다는 얘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보석을 거부한 것이 조건 없는 석방을 원한 것 아니냐. 그럼 성취 문제. 지금 이 내란 특검에서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빨리 기소를 추가를 했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연장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김용현 전 장관은 지금 그 내란 혐의의 우두머리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만 사실상 거의 그 공범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정도의 김용현 전 장관의 혐의가 매우 짙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 아까 그 포고령 얘기 영상에서도 포고령 얘기 나왔었잖아요. 포고령을 작성했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 그 노트북 그것을 망치로 부수도록 했던 그 명령을 했던 게 또 김용현 전 장관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비상계엄 직후에도 당장 그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관계자들 최대한 이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 그 비상계엄의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뭔가 남아있는 증거들을 최대한 없애는 것이 본인들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김용현 전 장관이 만약에 풀려나게 된다면은 아마 전방위적으로 자신과 관련된 사람들을 설득하고 아니면 회유하고 아니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 나갈 겁니다. 그 구속되기 직전까지도 계속해서 그런 행위들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을 풀어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은석 특검이 출범하기 전부터 재빠르게 이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를 통해서 구속을 연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건 매우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소명현 대변인께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는 일단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조특검을 고발할 계획이라고 하던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동안에도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는 뭐 구속 취소 신청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고소 고발들을 해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들을 대단히 남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선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물론 민주당이 특검법을 만들면서 훨씬 더 명확하게 만들어 두었으면 좋았을 겁니다.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 20일의 수사 준비 기간 동안에 그럼 기소도 할 수 있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김 전 장관 측에서는 다퉈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도 법원에서 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기소를 할 수 없다는 쪽으로 판단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지금 6월 26일에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에서 김 전 장관을 추가로 구속영장 청구해서 계속 신병을 확보해두기 위한 차원의 기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기소가 불가능하다고 봤을 때 미칠 파장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법원이 기소도 가능하고 구속의 필요성도 있다라고 앞으로 구속영장 단계에서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 아마도 이런 조치가 큰 법적인 의미를 갖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고 전망해 봅니다. 예, 뭐 소명현 대변인 변호사시니까요. 그런 좀 해석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경민 변호사님, 특검이 출발했는데 뭐 조특검 얘기로는 6월 18일 날 개시하고 야간에 공소 제기를 했다. 그러니까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이런 경우도 가능하다는 거죠, 일단은. 그렇죠. 준비 기간 20일 동안에도 어쨌든 이제 기존 사건에 대한 공소 유지를 위해서 아니면 뭐 신속하게 뭐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서 수사 개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김용현 전 장관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조건부 보석에 대한 그런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제 구속기간 만료까지 기다려서 이제 조건이 붙지 않는 어떻게 보면 석방을 노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도가 너무나도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뭐 수사기관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냥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추가적으로 증거인멸을 막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검 차원에서 이제 빠르게 수사 개시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는 법적으로도 당연히 그 기간 내에도 수사 개시를 할 수 있어가지고 공소 제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